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인공지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꼭 내가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래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인공지능을 배워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을 배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드는 몇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럼 도대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인공지능을 이제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과목이라든가 지식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다 이러한 멋있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거대 담론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이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까요? 왜 사는 걸까요? 네,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사는 걸까요? 뭐 각자 다른 목표가 있고 각자 뭐 다른 어떠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대답은 다 다르고 철학적인 문제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와 각 개인의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복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근데 행복을 정의하는 것 또한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행복이 뭐다라고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행복한 상태와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대략적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얇은 옷 한 벌이 있는 상황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오직 다른 거는 따뜻한 옷 10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둘 중에 더 어떤 게 행복한 것 쪽에 가까울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따뜻한 옷이 10벌이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쵸? 왜냐면은 추울 때 껴입을 수 있고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병들고 더러운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행복한 상태일까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뭐 그냥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10대 중반에 이제 고등학생 나이 정도 되는 15, 16살 정도 되는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조선시대에 이제 왕자와 공주인 이제 인 사람들이 있고 그와 비교했을 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행복한 상태일까요?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왕자와 공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예를 들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편의점 앞에 가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귤을 먹고 싶다. 가서 마트에 가면은 부모님께 부탁하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라는 냉장고 기술이 없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귤이 제한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서 날 수는 있었지만 그거를 옮겨올 수 있는 수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라 하더라도 귤을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그냥 나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어 이러면은 바다를 보러 간다던가 전국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지만 조선시대 왕자와 공주는 서울 그 당시 한양을 벗어나는 것조차 그러니까 무슨 신분적 제약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멀리 가서 바다를 보고 온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했죠.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아무리 그 신분이 높은 왕자와 공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의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쵸? 그러니까 돈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네, 부라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늘리는 거는 결국에는 생산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건들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생산성 혹은 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모래를 어떤 사람이 10시간에 열심히 노동을 해요. 그러면은 모래를 이제 뭐 빚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구운 다음에 불에 구워서 그릇 한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똑같은 모래를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기계 장치가 있다면은 같은 시간에 그릇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때마저 따지자면 그릇 한 개보다는 그릇 100개가 훨씬 더 부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과학과 기술이 부를 증진시킨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똑같은 모래로부터 우리가 메모리라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기본적인 생산성 증가의 원천입니다. 과거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생산성에 혹은 부에 급속한 증가가 일어난 현상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업혁명이 총 4개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돼가지고 기존에는 다 사람이 하거나 동물이 하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예를 들면 뭐 방아를 찢는데 옛날에는 뭐 풍차를 돌린다던가 물레방아를 돌린다던가 혹은 뭐 말이 그 수레를 이끌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였는데 증기기관이 있으면은 증기기관이라는 어떤 엔진이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갑자기 증가해서 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영국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었죠. 그래서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거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난 어떤 산업혁명인데 그 당시에 이제 혁명적인 과학기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디슨, 에디슨 다 아시죠? 에디슨으로 대표되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니까 에너지를 여기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송하는 게 굉장히 쉬웠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석탄을 전송하려면은 뭐 마차나 기차에 실어서 옮겨야 됐지만 전기는 거의 실시간으로 발전소부터 공장까지 옮길 수 있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얘를 열이라던가 혹은 뭐 동력 이런 움직이는 에너지 이런 걸 바꾸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할 수 있었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포드라던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거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제 어떠한 그 정보화 혁명인데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러한 사회가 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1990년대에 있었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닷컴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주요한 결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요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능과 정보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정보가 넘쳐 흐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지능 기술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두 개가 융합돼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도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주요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럼 이제 어떠한 핵심 요소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나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실제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다 이러면요. 가상세계는 이제 컴퓨터의 세계죠. 가상세계의 어떤 것이 이제 현실 세계와 융합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소위 듣는 이제 수많은 그 최신 기술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뭐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컴퓨터, 뭐 기껏해야 핸드폰 이 정도였지만 사물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작은 것들, 예를 들면은 제가 차고 있는 이런 그 스마트워치, 잘 보이실지 모르겠죠.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그리고 뭐 빅데이터, 데이터가 이제 계속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새로 생성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데이터와 처리 능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뭐 이러한 기초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응용 기술로서는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요소 기술로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들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어떠한 뭐 하나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야 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요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